not a bleeding heart liberal. I felt like I was cleaning up a mess. Not like spilled food. Not like vomit. Not even like diarrhea. The worst mess possible. And I was stuck with it. In some tiny little respect, I was doing my civic duty. Because the law enforcement system couldn't handle it, and I had to do it. I had to do it. 다소 충격적인 실제 음성과 총성이 공개되니 원치 않는 분들은 중간 부분을 스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8,0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미네소타 중부 마을인 리틀폴스 남쪽으로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외딴 집에 살고 있는 올해 64세인 스미스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이자 동시에 2006년 은퇴하기 직전까지 그는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는 시큐리티 엔지니어로 수십 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그의 일은 각국의 미국 대사관에 거주하면서 테러와 첩보활동으로부터 보호하는 책임을 맡았었고 영국, 방콕, 카이로, 베이징 및 기타 외국 도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으며 고도로 숙달된 보안 전문가였다. 그리고 전 세계의 국무부에서 일하는 보안 엔지니어는 수십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명예를 받으며 퇴직한다. 하지만 그는 때론 너무나 강박적인 성격과 바쁜 일정 때문에 마음에 드는 여성과 데이트할 시간도 없어 결혼하지 못하고 미혼으로 지낸다. 그리고 노안으로 병져 누운 어머니를 다른 형제들과 달리 마음이 약한 그는 성심성의껏 홀로 모시는데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집을 팔지 않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2012년 11월 22일 추수감사절 오전 11시 25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근처 친구네 집에서 음식을 얻어오기로 한 스미스는 자신의 픽업 트럭을 타고 집을 나선다. 오후 12시 5분, 외출 45분 후 음식을 갖고 집으로 돌아온 스미스는 차고 청소를 위해 자신의 트럭을 근처에 사는 이웃의 집 앞에다 주차를 한 후 집까지 걸어 올라온다. 오후 12시 42분 스미스의 집 지하실에서 총 3발의 총성이 울린다. 18분 후 오후 1시 같은 집 지하실에서 한 발의 총성이 먼저 울린 후 5초 후 3발의 총성이 이어서 들려온다. 다음날 2012년 11월 23일 아침 스미스는 그의 이웃 친구 윌리엄 앤더슨에게 전화해 자신이 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었던 절도범들을 잡았다고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 소식을 들은 윌리엄은 평소 때도 허점 없는 성격에 미 국무부에서 일했던 항상 자랑스럽게 여겼던 스미스를 다시 한번 박수를 쳐주며 대단하다며 칭찬한다. 하지만 통화 말미 그들의 대화 내용이다. 혹시 주변에 좋은 변호사 하나 알고 있어? 갑자기 변호사는 왜? 내가 절도범들을 없앴다니까? 아예 처리했어. 경찰도 못하는 일을. 대화를 잊지 못하는 윌리엄. 전화를 끊고 바로 윌리엄은 경찰에 신고한다. 2012년 11월 23일 그날 오후 경찰은 그의 집을 찾아 두구의 시신을 발견. 그를 일단 체포,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시작한다. 스미스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2명의 강도들을 잡은 것에 대해 떳떳했고 경찰조차도 그의 당당한 태도에 잠깐 당황했지만 인터뷰 후 그를 정식 체포한다. 2012년 12월 18일 화요일 스미스의 가족들은 재판부에 보석 요청을 청구. 처음 10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었던 보석금이 스미스의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5만 불의 현금으로 낮춰진다. 그리고 그는 5만 불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된다. 2년 후 2014년 4월 29일 기나긴 재판을 거쳐 스미스는 3시간의 배심원 심의 끝에 사전 계획에 의한 1급 살인 2건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리고 그는 즉시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그리고 다시 2년 후 최종 2016년 3월 9일
그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은 대법원이 그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형이 확정된다. 2014년 4월에 있었던 배심원다 재판에서 총 12명의 배심원 중 한 명인 웨스 애틀스타드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는데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증거였습니다. 실제 살인에 대한 음성 녹음과 스미스 씨의 체포된 직후에 인터뷰 음성 녹음을 들어보면 우리가 분명 미친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라며 진술한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 미 국무부에서 한평생 커리어를 쌓아온 홀로 자신의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강병한 효자,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았던 스미스는 어째서 인터뷰처럼 일순간 가장 잔혹하게 두 사람을 살해한 미친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그럼 지금부터 경찰의 진술서에 기초한 재판 기록, 그의 집에 설치되어 있었던 카메라의 기록, 그 스스로가 녹음한 음성 녹음기의 기록만으로 재구성해본 그날의 진실을 파헤쳐본다. 2012년 11월 22일 추수감사절 당일 오전 11시 25분 몇 달 전부터 계속 누군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가장 아끼던 물건들을 도둑맞은 스미스는 그 절도범들을 잡기 위해 집 현관 쪽에 총 4대의 CCTV와 집 내부에 총 3대의 음성 녹음기를 설치한다. 그리고 항상 루거 미니 14 권총을 장전한 상태로 생활하기 시작한다. 그가 평소부터 알았던 강박증과 편집증의 증세는 절도를 당한 이후부터 엄청나게 심해졌고 진정제와 비슷한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한다. 그리고 스미스는 사건 당일 아침부터 집 주변을 계속해서 돌고 있는 빨간 한 차량을 CCTV로 확인하는데 그는 그 차량에 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그가 몇 달 전 자신의 집 앞 정원에 아르바이트 일을 시켰던 17세 닉 브래디인 것을 확인한다. 닉은 필레저 하이스쿨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고 레슬링부에 들어가 운동을 열심히 하던 학교 안에서 인기가 많던 아이였다. 그리고 닉과 같이 있었던 여자 학생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헤일리 키퍼로 리틀폴스 하이스쿨에 다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그녀는 체조와 수영을 배웠었고 고등학교 소년 레슬링팀 학생 매니저도 겸하며 학교 안의 인싸 중의 인싸였다. 그리고 이 둘은 사촌관계였으며 닉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필레저 고등학교에 전화 오기 전 리틀폴스 학교에 다녔는데 헤일리는 그 학교 1년 선배였던 것이다. 닉과 헨리는 수개월 전부터 뭔가 자신들을 흥분시키고 재밌게 만드는 일을 찾는 와중에 주변 한적한 집을 찾아 현금이나 기중품을 훔쳐나오는 것에 재미가 들린 상태였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당일에 이전에도 몇 번을 들어가 절도를 한 스미스의 집에 들어가 뭔가 더 훔치고 나오기로 한다. 그들은 이전에 이미 그의 집에 총 6차례 들어가 4,000불의 현금과 스미스 아버지의 유품인 금장시계, 그리고 베트남전에서 받아온 온갖 배지, 심지어 스미스가 복용하고 있었던 약까지 훔쳐나왔었다. 그리고 이 절도품들은 추후 그들이 타고 다녔던 빨간 차 안에서 모두 발견된다. 다시 추수감사절 그날 11월 22일 오후 12시 5분 이웃집에 갔다 온 스미스는 오늘만큼은 그 절도범들을 꼭 잡겠다는 일념하에 자신의 픽업 트럭을 절도범들이 눈치 못 채게 근처 이웃집 주차장에 갖다 놓고 몰래 그는 집 뒤편으로 걸어 들어와 지하실의 한 의자에 앉아 루거 미니 14 권총을 장전한 채로 그들을 기다린다. 하지만 추후 재판에서는 그가 차를 이동시킨 이유는 차고의 청소를 위해서 옮긴 거라며 변명을 한다. 오후 12시 30분 스미스 집 앞쪽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에 닉이 스미스 집을 염탐하며 집 안의 동태를 살피는 장면이 포착된다. 그는 가지고 있던 금속 파이프로 1층 창문을 깨고 집으로 들어간다. 오후 12시 42분 12분 동안 집안을 살피며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한 닉은 마지막 지하실로 내려가 훔칠 물건들을 더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 순간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서 몰래 의자 뒤에 숨어 있었던 스미스가 나와 그에게 3발의 총을 발사해 살해한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방수포로 닉의 사체를 감싸기 시작한다. 사체가 카펫을 젖지 않게 옆쪽으로 옮겨놓고 다시 계단 위쪽에서 들려오는 헤일리의 발소리를 듣고 다시 준비한다. 오후 12시 52분 10분 후 닉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헤일리가 스미스의 집으로 접근하는 것이 CCTV에 찍히게 된다. 오후 1시 첫 번째 총성 18분 후 닉의 동태를 살피러 지하실로 내려오는 헤일리는 이라며 작은 목소리로 그를 부르는데 그 순간 그녀에게 총 4발의 총을 발사 사살하는 스미스.
die! Bitch. 추후 재판 과정 중 스미스가 배심원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생각해 이때의 테이프를 전체 공개하는데 오히려 이 녹음 파일이 가장 치명적인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어 마지막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밝혀진 것은 닉이 처음 그의 집으로 침입하고 스미스가 그를 사살할 때까지 총 12분간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신고하지 않고 그를 사살하기 위해 끝까지 기다린다. 재판 중 이 점이 지적되었을 때 브루스 스미스, 그의 큰형은 재판 도중 크게 웃었다고 한다. 아무도 그가 그때 웃은 이유를 아직 알지 못한다. 그리고 스미스는 그 두 시체를 다음날까지 자신의 옷장에다 넣고 그대로 방치하는데 추후 경찰 진술서에 의하면 추수감사절에 신고를 안 한 이유는 경찰들을 위해 그들의 추수감사절을 망치기 싫었다며 그 이유를 댄다. 그리고 그 다음날 스미스는 그의 이웃 윌리엄 앤더슨에게 전화해 혹시 좋은 변호사를 알고 있느냐며 물어봤던 것이고 윌리엄이 이 점을 매우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약 1년 6개월 후 2014년 4월 29일 화요일 마지막 그가 판사에게 형량을 받기 직전 판사는 그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라며 기회를 준다. 하지만 스미스는 이런 기회를 준 판사님께는 감사드리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라며 말한다. 그리고 그 직후 그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을 구형받는다. 그 순간 재판장 안에 있었던 닉과 헨리의 가족들은 모두 오열하기 시작하고 선고를 받고 수갑을 찬 후 구치소로 들어갈 때까지의 스미스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사건 이후 스미스의 변호사 매쉬는 언론의 불공정한 여론재판에 의해 그가 유죄를 받았지만 이것은 불공정하다며 항소를 한다. 하지만 대법원에게 그 항소는 기각, 원 형량은 확정된다. 그리고 변호사 매쉬는 미네소타에는 캐슬 닥트린이라는 형법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는 자신의 집이나 거주지를 누군가 침범했을 경우 자기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로 침입자를 사살하거나 공격해도 된다는 이론이라며 스미스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지만 그를 조사한 경찰 맥길은 재판에 나와 이에 대해 반박하는데 하지만 이 이론은 누군가를 죽이거나 살해할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 그의 위험 행동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스미스는 치밀하게 그들을 유인, 살해를 계획한 점이 밝혀졌고 그의 녹음기에서도 그가 범행 전 어떤 정신상태였는지 알려준다며 변호사 매시의 말을 반박한다. 마지막으로 사건 검사 핏 올풋은 배심원들의 마지막 결정 전에 한마디를 남긴다. 강도를 당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그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직접 나서서 조사할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법을 직접 적용할 때에만 이런 나쁜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 스미스 씨 사건이 정확히 그 예입니다. 스미스 씨는 경찰에 신고할 모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기로 하고 자신이 직접 모든 법적 심판을 내려버립니다. 그 결과 그는 2건의 살인죄로 감옥에 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라며 재판장에서 진술한 내용이 추후 화제가 된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 미국 시민들의 생각은 아직까지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간악한 절도범들이 함부로 타인의 집에 침입한 것에 대한 응당한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스미스를 옹호하기도 하며 다른 한편은 과잉방어이자 피해자 2학생을 살해할 때까지도 그들을 조롱하며 웃으며 벌인 치밀한 살인이라며 그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2학생이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지 말았어야 했고 절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저런 식으로 살해당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바이런 데이비스 스미스는 아직까지 미네소타 오크파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Cute. I'm sure she thought she was a real pro. They weren't human. I don't see them as human. I see them as vermin.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